자, 이제 485페이지 3번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은 1번 보면 전부 적용 대상 지역이 있고 2번 보면 일부 규정 적용 제외 지역인데 건축법은 1조부터 해가지고 113조까지 있어요. 건축법 조항이. 1조부터 113조까지 이 조항이 있는데 이 113조 조항을 다 쓰는 지역도 있고 일부 규정 적용 제외 그러면 일부는 안 쓰고 일부만 쓰는 지역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113개 조항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쓸 것이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전 규정 적용 지역인데 먼저 나온 게 전 규정 적용 지역이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읍의 지역이요. 동이나 읍이 섬이면 인구 500인 이상. 일단은 지금은 10월 달까지는 합격에다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1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13,000개가 생겨요. 1년에 12,000개가 없어져요. 12,000군데가 문 닫고 우리는 또 씩씩하게 또 붙은 거야. 우리는 될 것 같으니까 13,000개 문 열고 근데 문제는 문 열었을 때 이게 알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개업 한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중개사 입에는 붙어 있어야 돼. 도시, 지구단위, 동읍, 도시, 지구단위, 동읍. 그거 모르면 중개업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중개 사무소 중에서 10%도 안 돼.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대부분 주택 위주로 중개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자,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을, 이거를 전구력, 전국이다 하면 전국을 4개로 구분하면, 자, 도시, 두 번째, 관리,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자연경. 도, 관, 농자 했을 때,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주상공로 이 말 하지 말고, 주상공로 이 말 하지 말고, 도, 관, 농자 했을 때, 뭐가 생각나요? 네? 건물? 아니, 전국을 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학 왜 4가지 나누냐고. 도시, 비도시. 도시 생각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도시 뭡니까? 개발하지. 개발이냐, 보조이냐, 그게. 개발이냐, 보조이냐. 도시가 뭐라고요? 개발. 자, 개발? 네, 지구단위. 그러면 이런 데가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 여기 지구단위요. 지구단위 전부 다 대부분 개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이 이렇게 동이나 읍이 나오면 행정구역이 동, 행정구역이 읍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동은 어디에 동이 있고 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읍은 어디냐? 군 밑에 읍이 있거든요. 행성군 밑에 행성읍이 있어요. 행성읍은 행성군청인데 군에서 그나마 개발되는 뭐예요? 읍이에요. 동은 보통 시나 구 밑에 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구단위, 동읍은 한마디로 전부 다 뭡니까? 개발. 전국 중에서 개발 목적인 지역이요. 도시, 지구단위, 동읍은 개발. 도시, 지구단위, 동읍은 개발의 개발. 그러면 도시, 지구단위, 동읍을 뺀 나머지. 그럼 뭡니까? 그럼 보존이지, 보존. 도시, 지구단위, 동읍을 뺀 나머지 보존. 보존 목적인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모든 규정을 쓰지 않고 6개 조항은 배제하겠다. 6개는 쓰지 말자는 얘기요. 보존 목적인 지역에서 6개 쓰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요.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도로와 대지 관계. 두 번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세 번째, 건축선의 지정. 네 번째,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인데 그건 뒤에 우리가 도로 건축을 배우면 하나, 둘, 셋, 넷. 4개는 전부 다 뭡니까? 4개는 전부 다 도로에 관한 거죠. 도로 우리가 길 그러는데 길. 이 도로가 제대로 갖춰주고 정비가 제대로 돼 있는 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데는 이 앞에 보면 도로 선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졌어요. 여기 보면 시골 가면 도로 선 꺼집니까? 안 꺼져. 시골 가면 경기 다닐 때 어디까지 도로입니까? 몰라요. 그거 분명 길이 있긴 있는데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데는 도로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존 목적인 이제에서 도로에 관한 규정을 쓰는 거는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로와 대지 관계 이렇게 배웁니다. 건축물 건축하기 위한 땅은 건물 지으려면 대지가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2m를 접해야 허가가 나온다. 이 제도를 보존 목적인 지역에서는 안 쓴다 이런 얘기요. 2m 접할 필요 있다 없다? 자,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자, 대지는 해석. 건축하는 땅은 도로에 얼마? 2m는 접하라. 안 접하면 어쩐다? 허가 안 해준다. 그러면, 자, 이 말은 어디서만 쓴다? 도시, 지구 단위, 동읍만 써요. 도시, 지구 단위, 동읍. 도시, 지구 단위, 동읍.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 아니면 이 제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 아닌 적은 어쩌란 얘기냐? 그러면 도로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땅이 있다.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고? 2m 안 접해도 된다며.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줘? 그 제도는 어디만 쓴다니까? 도시, 지구 단위, 동읍만 쓴다니까. 얘는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 아니야. 2m 접하라. 그 규정을 안 쓴다고. 그럼 어찌하지? 허가해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개념이 도로가 뭡니까? 이해석. 2m 접해야 된다, 이 말이. 2m 그러면 안 접해도 이것도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분명히 이렇게 2m를 접하긴 접하는데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설명 더 하면 제가 잘려요. 계속 강의해요? 잘려. 그래서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방법 없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교육 따로 받아야 된다니까,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2m 접한다, 이 말은. 이 2m 안 접한다는 건 없어요. 무조건 접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좋다. 건축법상 도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도로 보게 되면 요즘은 우리 인터넷 원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로가 쫙 가고 있는데 노드뷰 딱 눌러보면 지도에 눌러보면 노드뷰 누르면 이게 청색이 따라가요. 청색이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까지는 건축법상 도로다. 법정 도로다 생각하면 돼요. 이 선 넘어가면 분명히 차는 다니는데 법이 인정하지 않는 도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현항도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접한 땅에서 허가해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접한 땅이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이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지역이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면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 아니면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도를 이용해서 허가 받을 수 있냐 없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 중개하는 사람이 도시 지구 단위 동읍 모르면서 어떻게 땅 중개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땅 않고 나는 주택 할 건데요. 주택은 하늘에 매달려 있습니까? 땅 밟고 지나가 주택이 나온 것이지. 땅을 모르면 땅 모르고 어떻게 부동산이 말이 안 되지. 근데 대부분 중개 아파트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도 잘하긴 하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땅 얘기하면 전혀 접근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 알아야 돼요. 도시 지구 단위 동읍.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은 개발 목적인 지역이니까 건축 모든 거 다 쓰는데 도시 지구 단위 동읍이 아닌 지역은 보존 목적이니까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도로에 대한 규정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에 관한 게 뭔데? 도로와 대지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이 선이 건축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적용을 안 한다. 그리고 나오는 게 대지 분할 제한. 그리고 하나 더 방화지구 하는 건 좀 이런 동네 방화지구 없습니다. 방화지구는 도시재간의 주상공 안에만 방화지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제도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지구 단위 동읍은 전부 쓰고 도시지구 단위 동읍이 아니면 전부 안 쓰는데 뭐 안 씁니까? 그러면 네 개를 묶어도 뭐라고요? 도로, 그리고 방화지구, 그리고 대지 분할제한. 그렇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문제 지문 툭툭 치고 나옵니다. 나머지 필요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86, 87 안 나옵니다. 88 필요 없습니다. 89도 필요 없고 90, 91 나온 적 없어요. 92페이지 문제, 확인 문제 봅시다. 틀린 것은 1번. 용어다 틀린 것은 1번. 내력벽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 합계가 30 미만이 되면 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문제죠. 내력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그러니까 30 미만이면 뭐가 아니다? 대수냐 아니다? 5죠. 2번 지하에 공점을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건축물이다 그래야죠. 3번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 도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문을 툭 치고 넘어간다고. 당연히 설계, 도서를 가고. 4번 막다른 도로 구조와 너비는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5번 고층 건물이란 몇 층 이상? 3층 이상. 4, 3, 12. 120m 이상. 2번입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은 1번 대지의 정착. 이것은 문, 철, 고, 건, 수. 2번 보면 철. 3번이 문. 4번이 고. 5번이 수. 근데 1번이 컨. 이거는 너무 길게 나오니까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버려. 공장이 아니고 대지에 정착된 컨테를 이용한 주택. 컨테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죠. 컨테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는 산업지청할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한 공장 용도를 쓰는 대지를 쓰면서 이동이 쉬운 거에 한한다. 이게 있어야지. 너무 기니까 바꿔놓고 틀렸다. 그럼 뭐 1번이 틀렸다. 즉 건축법 적용 받는다. 이 얘기죠. 3번 건축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 지었다 뭡니까? 신축. 면 기존에 5층 건물이 있는 대지에 층수를 7층 늘렸다? 증축. 그리고 태풍으로 멸실된 건물을 대지의 정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쌓다? 재축. 멸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 옆으로 5m 옮겼다? 이적. 그럼 뭐 다 들어갔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4번 주요구조에 해당하는 것.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 바지, 버내, 주기. 몇 번이요? 4번 지붕틀. 자, 이제 2장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그럼 1장 용어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하고 대수선 그리고 주요 구조 많은 겁니다. 자, 건축물 건축에서 1번 건축물의 종류와 허가 절차 등 1번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 자, 사전 결정이다. 제도가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살기 편하게 제도를 자꾸 바꾸죠.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은 몰라서 못한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러한 토지에다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토지에다 21 용도지에다 건축을 하겠습니다. 29가지 건물 중 29가지요. 전국에 있는 21 땅에다가 29가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한다? 허가 신청하면 과연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허가 신청할 때 그냥 합니까? 설계도서 만들어 들어가야지. 허가가 안 나오면 갑이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갑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국민이 피해 보는 거 어떻게 예방할까요?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지 잘못이지. 요즘 그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 이러지 말고 일단 여기에다 이런 건물 건축하고 싶으면 이 땅이 무슨 지역인데 21 용도 지역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00개, 400개 되는 명칭이 나온다고. 국민들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국민 여러분 해석 못하니까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미리 알려줄 테니까. 된다 안 된다 알려줄 테니까. 된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허가 신청하라고요.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들어오지 말고. 창고 짓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창고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허가 신청 들으면 니만 손해나게 이런 얘기요. 그래서 먼저 미리 물어보면 알려주는 제도 그걸 뭐라고 우리가 사전 결정 제도다 이런 얘기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몰라요. 활용 못해요. 이거. 있다는 거 알고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전화하게 되면 단순한 것은 즉답해 줍니다. 복잡하면은요. 건축하려면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이 이게 뭔데요? 그거거든요. 또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2시간 가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복잡하면 에이 사장님이니까 설계사무소 맡기세요. 설계사무소하고 얘기하면요 2분이면 끝나요. 2분이면. 아 그거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2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민원이 일반인 대화하게 되면 2시간도 안 끝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물어보면 에이 그냥 맡기세요 이게 나온다고.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구두로 했을 때는 그렇게 끝나지만 이거는 구두가 아니고 뭘 한다고요? 문서를 하는데 무슨 내용 맡기서 어디 있어요? 분석을 다 해가지고 1회1에서 됩니다. 1회1에 안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써야 되는데 대부분 수업 시간에 얘기해도 시험 끝나면 몰라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고 끝나요. 그러지 말고 복잡하면 문서로 해야 돼, 문서로. 이 제도가 사전 결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엄청나게 유익한 제도죠. 1번입니다.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줄거봅시다.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가 신청의 전에 허가권자에게 줄거봅시다.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건축에 대한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줄거봅시다. 할 수 있다. 함정이 3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대상입니다. 허가대상. 두 번째, 허가권자한테. 세 번째, 하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박스는 읽어보시고 2번입니다.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 도시 교통 영향평가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줄 거 봐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줄 거 봐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장과 협의한다. 소규모, 대규모 이게 아니고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협의한다? 환경부처 장. 국토부 장관과 협의 그러지 말고 환경부처 장하고 협의합니다. 2번 결과 통지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결정해서 신청자에게 돼, 안 돼 라고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시민 여러분 보세요. 얘가 신청했는데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공고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문제. 신청자한테 통지하는 것이지 공고해야 될 성질이 아니에요. 2번은 놔두고 그 밑에 3번입니다. 3번, 1번 간주.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된다 라고 통지 오게 되면 다음 갖고 허가 신고한 것을 봅니다. 섞을 때 따서 암기합니다. 개발행 허가의 개, 산지 전용 허가의 산, 농지 전용 허가의 농, 하천 전용 허가의 하 해가지고 개산농하 그럽니다. 개산농하, 개산농하, 개산농하. 사전결정 통지가 있으면 개산농하 받은 걸로 봅니다. 왜 그거 받은 걸로 봅니까?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했으니까. 다시 위로 가서 2번 봐요. 맨 위에 2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하려면 미리 관행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 받은 관행장 체크합시다. 며칠? 15일 내 의견 제출.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개발행위 아니죠.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몇 개요? 4개. 뭐라고요? 개산농하. 그거 왜 받은 걸로 봅니까? 허가권자가 미리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습니다.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15일 내에 어찌해야 돼요? 의견 제시한다. 다른 법은 대부분 30일이에요. 30일, 20일 이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5월달에 그거 정리 쫙 할 거예요. 근데 그럼 5월달 정리할 거니까 건축법만 15일이요. 협의 그러면 건축법만 15일. 2번 사전결정 실효입니다. 중요합니다. 사전 신청자는 통지받고 2년 체크합시다. 2년 내 허가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합니다. 2년 내 허가 신청할 것 거기 중간에 지금 얼굴 들어봐. 얼굴 들어봐. 그 책 한번 봐. 무슨 책이야? 요약제? 그 요약제 가지고 5, 6월 강의할 테니까 지금 그거 하려고 했으면 그 책 봐요. 책.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 사전결정 실효는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을 하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 사전결정 효력 상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된다 통보했으면 2년 내 두름 어쩐다고 해준다고 2년이 지나도 허가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안 해준다가 아니고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요.
그 밑에 보면 3번인데 건축인의 신분. 3번은 이쪽 내용과 전혀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는데 숫자가 똑같으니까 동시에 같이 잡아라 이런 얘기야. 건축인의 심의 거치고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냐면 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최근 간평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잡아요. 같이.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려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 건축인의 심의 거치고 2년 내 허가 신청하려면 그것도 효력 상실. 같이 잡아주고. 거기까지가 사전결정인데 핵심만 딱딱 배워봐요. 첫 번째, 허가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이 나면 환경부하고 협의한다. 네 번째, 신청받았으면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알려라. 다섯 번째, 계산, 농하, 받은 걸 본다. 왜 그러냐? 협의했다. 협의 요청받은 기간장은 15일 대답한다. 그리고 통지받으면 2년 내 허가 신청할 것, 안 하면 효력상실. 하나 더, 심의 거치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심의 효력 상실.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종류 및 권한제에 관한 사항인데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그러면 설마 허가를 국장이 해준다 생각은 안 할 것이고 허가는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 그러면 지자체는 뭐가 있다고요? 광역자치단체하고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자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밑에는 뭐가 있고요? 구가 있고, 밑에는 구, 군, 읍지요,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죠. 그러면 건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군, 구 그럽니다. 건축허가는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렇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건축허가는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권자 누굽니까 하면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입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그러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원칙이고 원칙 그러면 얘가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시험 문제 계속 나오죠. 도지사는 어쩌라고. 어쩌긴 어쩌라고 얘는 뭐가 없다. 허가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알아놔야 돼요.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한다. 도지사는 허가 권한이 없다. 그러면 어쩔 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한대요.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건축허가는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라고. 그러면 이거를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별시, 광역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로 시험 문제가 되죠. 이해하고. 자, 그러면 원칙에 가지고 건축물 건축 대수한 자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 받아야 된다. 자, 496페이지 2번. 대형 건축물의 예외 허가권 해가지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가로 안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한다. 특별시, 광역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를 받는다. 아주 잘 나니까 암기해야 돼. 쉬워요.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다만 다음 하나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지 말고 군수구청장한테 넘겨라. 그게 뭐냐? 1번 공장, 2번 창고, 3번 지방건축의 심의 거친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에는 심의상 할 수 있는 건축을 한정하며 초건축은 제외된다. 3번이 너무 기니까 3번은 단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3번이 나오면 이거 다 써요. 다 써야 되니까 3번 안 써먹고 1번, 2번만 계속 내는 거예요. 21층 이상 10만 이상 암기해야 돼. 암기.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그래도 공작이나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 한다. 그럼 누가 한다고요? 군수구청장이. 근데 심의도 알못줬죠. 심의도.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지 말라고. 군수구청장이 한다고. 근데 심의 거친 거는 하지 말았는데 하지 마라 해서 초고층을 빼주는 거예요. 초고층은 50층 이상, 200m 이상. 이건 어쩌라고? 다시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 규모 이상 된다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는 특별시 광역시 허가를 안 한다.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도 특별시 광역시 허가를 안 한다. 근데 심의 거친 것 중에서 초고층은 다시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잘 나오니까 암기하지 방법 없어요. 그 다음 2번 토지사승입니다. 시장건설은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소개 첨부해서 토지사승을 한다. 그러니까 토에서 건축은 오직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허가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세 가지인데 이것도 잘 나오니까 암기하지 방법 없습니다. 첫 번째 대형 건축물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했던 거. 자, 청수를 하게 되면 21층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하나 더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이에요. 증축.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인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여기에서 단 나오죠. 단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첫 번째 공장, 두 번째 창고, 세 번째 심의 거친 것을 어쩐다? 제외한다. 그 말은 도지사 승인 안 받는다. 도지사 승인 안 받는다. 근데 여기서 또 빼야지 그러면 심의 거친 거에서 또 어쩌라고? 초고층은 제외다. 그럼 어쩌라고? 초고층은 또 도지사 승인 받아라 이런 얘기. 복잡하니까 안 쓰더라. 한 번도 안 쓰더라 이런 얘기가. 두 번째 보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 수질보. 자연환경 먼저 나야 되겠네요.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규모가 있거든요. 3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일단 들어보세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이거 암기해야 돼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객관식이니까 왜 우리는 기출문제가 중요하냐 그러면 기출문제를 쫙 분석하면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 만드는가 이거를 갖다 우리가 분석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문제 이렇게 만든다고. 이 질문 문제 어떻게 만드냐면 자연환경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3층 이상 1000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점, 일반시설, 위락 숙박 종류가 5개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서 이거 바꿀 수 있겠잖아요. 출제자는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걸 안 바꾸고 계속 숫자만. 그래서 우리는 암기할 때는 자연환경 수질을 보면까 자수 3000이에요. 자수 3000. 자연환경 수질보 그 말이 나오면 무조건 3000이 나오든가 아니죠. 3층이 나오든가 1000 이상이 나와야지. 뒤에 용도 뭐가 있는 거 보지도 마. 어차피 한 번도 안 쓸 거. 그래서 자수 3000.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나오면 주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교는 바로 위수, 위락수바, 주교.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암기하지. 그러니까 건축법이 좋은 건 이런 거예요. 뭐 이해도 못 아니고 내용이 연결도 안 되고 탁탁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하나 암기하면 깔끔 하나 풀리고 암기하면 풀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수, 3000, 주교, 위수 이렇게 암기 좀 해놔야 돼. 거기까지 도지사 승인 대상이고 3번 신고 대상 건축물인데 신고 대상이란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허가받아야 돼요. 규제를 좀 풀겠다 완화하겠다. 신고만 하면은 허가 받은 걸로 볼 테니까 신고하고 해라 이 얘기입니다. 신고하고 해라.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신고하면 허가 좀 봅니다. 그 대상이 1번부터 쫙 나오는데요. 미리 표시합시다. 1번, 3번, 5번에 기억, 니은, 니을. 1번, 3번, 5번에 기억, 니은, 니을. 주로 그게 나와요. 주로 그게. 자, 1번입니다. 신고하면 허가받아볼 1번. 바닥면학계 80의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바닥면적 합계 80이네요.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는 증축, 개축하는 부분의 바닥 합계가 연면적 10분의 2 내게 환등한다. 이게 지문이 길면은 또 얘기하는데 지문이 길면 절대 5로 못 쓰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에서 지문이 길어지면 얼음표를 못 쓴다고. 그럼 1번이 시험 문제 나오려면 지문이 짧아야 된다고. 1번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지. 근데 잘 봐요. 자, 바닥면적 80인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증축, 개축, 재축한 부분의 바닥면적가 연면적의 10분의 한정한다.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2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 80 이내의 증축.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뭐가 안 돼요? 2층 이렇게 했는데. 돼요. 1층 건축물의 바닥면적 80 이내 개축. 되죠, 그러면. 1층, 2층 찍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1번은 낸다는 얘기입니다. 1번은 짧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2번 보면 2번은 지문이 너무 길어서 낼 수가 없어요, 얘는. 냈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X. 틀린 거. 자, 국계법에 따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에서 이거는 국계법을 빼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법에도 이런 명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국계법에 따른 그냥 관리적 그러면 바로 우리는 출제자가 국계법 빼고 관리지에서 그러면 이신적. 무슨 법에 의한 관리적인데 이게 이신적한다고. 그러니까 오로 쓸 때는 무조건 다 써야 돼. 이인지 안 받으니까. 국계법상 관농자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인데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하나의 해당 구역은 제외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허가받아야 돼. 3층 미만 200이면 허가받아라. 방제지구 허가받아야 돼요. 또 붕괴 위험지역도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고 싶으면 자 국토개법상 관리지역 가로 딱 치고 지구단위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그렇게 쓰기는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2번은 절대 5로는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3번은 너무 짧아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짧아요. 4번 짧지만 나온 적이 없어요. 주유역은 혜택 없는 등 대ring이 정하는 건축물 대수인데 4번은 무슨 얘기냐? 3번에서 뭐야? 3번에서 연면적 얼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어쩌라고? 무조건 신고하라고. 대수는 몇 개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전부 다 어쩐다고? 신고. 그러면 4번은 뭡니까? 4번은 그러면 4번은 반대 해석해야지. 2층 이상 또는 뭐라고? 또는 3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는 신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해석하게 되면. 근데 이게 몇 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는데 9개 중에서 우리는 대수 뭐라고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러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수선 이거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력 빼면 이제 30 이상 수선. 이건 수선이어서 다른 거 없어요. 증설, 해체, 변경 나오면 안 돼요.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포 3개 이상 수선, 지붕도 3개 이상 수선, 방화 수선, 계단 수선 이 얘기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낸 적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2개가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의 기억은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이요. 자 이것은 잘 봐요. 2번이 뭐라고 2번이 어디에서요? 관농자에서 3층 미만이고 층수라면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아닙니까? 근데 관농자에서는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요. 그러면 2층이고 150인 건축물 건축은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허가받아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지. 근데 5번의 기억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어쩐다고요? 신고한다고. 이게 150인데요. 허가받아야 돼? 신고해야 돼요?
지역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2번하고 5번의 기억은 무슨 차이냐? 이런 얘기예요. 2번하고 5번의 기억은. 그러니까 지금 2번 보게 되면 관농자니까 관농자니까 뭐가 빠졌어요? 도시 빠져, 도시. 그리고 이 중에서 뭐는 지구 단위는 이거 허가받아야 된다고. 또 방제지구 허가받는다고. 또 붕괴 위험제 여기도 허가받는다고. 이 규모 미만 하도 여는 허가받는다고. 그러면 결론 5번의 기억은 뭡니까? 여기 지역이 설령 이 지역이다 하더라도 연면적 100 이하는 어쩐다고? 신고다 이런 얘기. 설령 그런 지역이다 할지라도 연면적 100 이하까지는 신고되는 얘기요. 두 번째 높이 6m, 5m 이렇게 나온다고. 몇 m라고요? 3m, 3m. 3m 이하의 범인의 정축은 신고. 세 번째는 신기하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물 건물에서 절여가 정하는 것. 안 중요. 리을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리을은 뭐라 나오냐 그러면 긴 것 같지만 차분히 보면 확 줄일 수만 있으면 짧아요. 자, 국계법 따른 공업적, 비도시적 지구단위 개혁, 산업유통형, 산업이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따른 산업단지를 건축하는 2층의 건물에서 연면이 각각 500여인 공장. 그게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공업지역에서 2층이하고 500엔 공장. 지구단위 산업형에서 2층이하고 500엔 공장. 산업단지에서 2층이하고 500엔 공장. 그러니까 얘는 나와요. 공업지역 따로, 지구단위 따로, 또 산업단지 따로. 거기에서 하는 얼마? 2층 이하. 이거 500 이하인 공장. 그 다음에 미음은 쫙 읽어보세요. 줄일 방법이 없어요, 미음은. 그러니까 미음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5가 아니고 미음은 나오면 무조건 X. 그러니까 우리는 확 줄여가지고 농수산업 읍면지역에서 200 이하인 창고 4, 축사, 작물, 재배사 400 해가지고 4 대충 그렇게 마무리한다고. 농수산업 읍면지역에서 200 이하인 창고 4, 축사, 작물, 재배사 400 이하. 근데 이 부분이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고 대상에. 많지만 방법 없어요.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는 게. 자꾸 암기해야 돼요. 신고 대상 1번 그러면 바닥약계 80원에 증축 개축됐죠. 단 3층 이상이면 10분의 1이 한정한다. 2번 관농자에서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건축 비건축. 단 관농자를 해도 지구단위 붕괴 방제는 허가받는다. 3번 3층 미만이고 200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4번 3층 이상 200 이상이라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리뼈 먼저 30 이상 수선, 기둥 3 이상 수선, 보 3 이상 수선, 지붕 3 이상 수선, 그리고 방화 수선, 계단 수선. 신고대상 5번에 기억 연면적계 100이야. 리얼 높이 3m야. 표준 설계도서 리얼 공업지역 지구단위 산업단지 2층에 500엔 공장. 마지막 미역 농수산업 읍면지역에서 200엔 창고 4 반복해보고 1, 3, 5의 기억, 디귿, 리을은 좀 더 신경 쓰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고 틀릴 때 얼마 문제 풀리니까. 넘어갔습니다. 4번 공용건축물입니다. 공용건축물.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다 중요한데 공용건축물은 별로예요. 혹시나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게 공용건축물이에요. 혹시나 국가나 지자체는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받는 웃기잖아요.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그 기관장이 허가권자 협의합니다. 협의하면 허가 대상 허가받은 걸 보고 신고 대상 신고한 걸 봅니다. 공용건축물은 공사가 끝나도 준공검사. 이 말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사용승인. 건축법은 사용승인.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을 안 합니다. 공용건축물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으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규정 안 쓴다고. 그 다음에 3번 허가 절차에서 1번 허가 신청서 제출, 1번, 2번, 3번 그런 걸 알아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2번 허가 거부, 여기는 또 중요, 허가 거부. 허가권 내는 허가 구제할 때 건축기본법 25조에 따른 건축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한다. 그까지 안 중요, 다 많이 중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다른 법 불구하고 체크합시다.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건축인의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1번 위락 숙박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할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용도 금융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부적합. 자, 어디 체크하는가? 위락 숙박, 주거환경 교육환경 부적합.
잘 나와요. 지나치게 많이 나왔어요.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근데 허가권자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허가권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심의.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심의해서 쩐다, 허가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2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1번은 지나치게 많이 썼고, 2번은 자 방제지구입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 체크합시다. 상습 침수. 어차피 우리는 핵심만 빼면 핵심만. 상습 침수. 상습 침수 혹은 물이 잠긴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 설치 부적합. 물에 잠기는데 거기서 주거용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물에 잠기는데 주거용 쓰겠답니다. 오케이 쓰세요가 아니고 허가 자체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포괄적으로 말로 합시다. 건축법 허가 받으면 다른 법이야. 말로 합시다. 건축법 허가 받으면 국토개법 개발행위가 받은 걸 본다. 본다. 건축법 허가 받으면 도로법 도로점유가 받은 걸 본다. 본다. 뭐 빼고 다 있다? 뭐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그 정도만 나와도 훌륭한데 여기서는 지구단위 아니고 씁시다. 소방. 소방 관련 빼고 다 있다. 건축법에서 허가받으면 다른 법에 있는 거는 모두 받은 걸 보는데 뭐는 인정 안 해주냐? 소방과 관련된 거. 소방시설의 시공신고 받은 걸 본다? 안 해줘요. 소방건설 동의협의한 걸 본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 인가 받으려고 교육청에도 가고 하게 되면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다른 데는 다 안 나와도 소방은 나와요. 소방은 나와서 실적 다 한다고. 소방 같은 경우. 그래서 건축법에서 허가받으면 다른 법에 한 인허가 받은 걸 보는데 소방은 빼고. 중개사 10회 전까지는 건축법에서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거 정답 소방. 10회 이후로는 그렇게 낸 적이 없어요. 건축법에서 허가받으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받으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올해 X래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어쩐다고요? 5. 10회 이후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지문 하나만 계속 된 지문 하나만. 넘어갑니다. 왜 그거 받은 걸 봅니까? 박스 밑에. 왜 받은 걸 봅니까? 2번. 어쨌다 허가권자가 협의했다. 며칠에 대답했다? 15일. 건축법 며칠이다? 15일.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501페이지 허가 취소 신고 실효인데 자 4번도 그것도 중요입니다. 중요. 필수 취소. 허가권자 허가받은 데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체크합시다. 취소. 하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이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일에 해당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체크합시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1번 허가받고 2년 체크합시다. 2년. 산업직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받으면 체크합시다. 3년. 그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2년, 3년입니다.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2년. 공장은 3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박스 2번. 2년, 3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능 판단하면 취소 하이한다. 3번 신경 써야 돼요. 착공 신고 전에 허가를 받았어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이 경과 후 착수 불가능 판단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3번은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3번은 신설되고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게 자 갑이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다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 받고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가지고 토지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 썼죠. 이자 지급을 한 번, 두 번, 세 번 못 하죠. 당연히 뭐가 들어가죠? 경매 들어가죠. 누가 받았죠? 을이 낙찰 받았죠. 을이 낙찰 받았으니까 소유권은 누굽니까? 을한테 있죠. 을이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내 땅이니까 비켜. 내 땅이니까 내가 가서 건물 지어야지라고
건축 허가를 을도 받아야죠.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옵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이미 이 땅에는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허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을이 허가 신청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자기 땅이지만 재산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먼저 이 낙찰 들어갈 애들이 얘가 지금 이게 경매로 나올 정도면 이미 얘는 어찌해야 돼? 거의 망했다고 봐야 돼, 망했다고. 그러니까 얘를 다이렉트 치는 것이 아니고 얘 주변인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주변 치고 들어가가지고 얘가 먼저 이 허가를 먼저 사온다고. 허가를 먼저 사고, 만약에 병이 나타받으면 병은 얘한테 허가를 다시 사야 돼요. 이 문제가 생긴다고. 이러다 보니까 낙찰을 받아도 자기 거지만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자, 허가 받았다가, 그래, 허가 받았다. 착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착수 전에 뭐가 나갔다? 경매가 나갔다. 소유권을 상실했다. 을이 낙찰받았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을한테 갔죠? 얼마가 지나도 6개월이 지나 착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지, 지금 되면. 그럼 어쩐다고? 법에서 강제적으로 취소해가지고, 을이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런 건축법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국토개혁법 개발에 허가 받으면 그쪽은 아직 그런 말이 없어요. 건축법에는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법을 개정돼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3번은 잘 알아야죠. 원래 1번, 2번밖에 없는 작년에 3번이 처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쪽 잘 나온 게 정리하게 되면 자, 허가받고 2년, 공장은 3년, 기간 내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2년, 3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 취소해야 한다. 세 번째, 자, 허가받고 착수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 6개월이 지나도 착수 못하면 어쩐다? 취소하여야 한다. 중요 표시 딱 하고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신고 실효에 관한 사항인데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1항에 따른 신고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이걸 뭐냐 그러면 2번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뭡니까? 신고 실효죠. 그러면 2번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어디다 붙여야 되냐 그러면 497페이지 밑에다 붙여야 돼요. (2번을) 뿔끈 들어가지고 들었죠? 497페이지 맨 밑에 497페이지 뭡니까?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밑으로 가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듭니까? 이렇게 들면 들리지. 책 안 들립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거 말고 다시 갑시다. 다시 이제 자 그러면 501페이지 신고 실효니까 이것은 이제 신고 대상이 신고 대상. 아까 신고 대상이 있었어요. 신고 대상 건축물에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신고 대상 건축물에다가 이제 나 하겠습니다. 그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접수되면 이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어찌하지? 해야지 이걸 갖다가. 근데 신고하고 끝나는 이거 신고 수리해야 돼. 수리 이걸 갖다가 신기하게도 그냥 갖다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어쩐다고? 신고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만 신고지 허가하고 비슷한 신고예요. 허가 비슷한 신고. 그래서 1번 보면 자 기억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자 신고받고 며칠 내에 5일 신고받은 접수하고 며칠 내요? 5일 내에 수리 여부 수리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5일 내에 그래 해라. 아니면 기다려봐라. 이쪽은 뭔가 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라고. 다만 이 법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하면 20일 내 통지. 자, 설명드려요. 자,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의제에 되는 사람이 몇 개 있다고요? 많다. 왜요? 허가권자가 이쪽 기관장과 먼저 뭘 하니까? 협의하니까. 자, 그 다음 신고하면 어쩐다?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러면 또 뭐가 있다고? 의제되는 게 그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또 뭐 해야 된다고? 협의해야 된다고. 아까 협의할 때 며칠 걸린다고? 15일. 며칠 말하고? 5일. 두 개에 대한 며칠이요? 20일. 지금 이런 얘기요. 니은은
특자시 특자도 니은이 아니고 위죠.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하면은 20일 이내에 통지한다. 협의할 때 15일 걸리니까 아까 며칠 내 말하라고? 5일 내. 그러면 15일 협의하고 내 거 5일 더해가지고 20일 내 증거란 얘기. 니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쟁정 1항에 따른 신고가 사망 단서에 해당할 때는 신고받고 5일 내 신고인에게 통지했네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내 알려준다고? 20일 내 20일 내. 그때는 5일 내 너 기다려라. 내가 협의해야 되니까 20일 내에 알려줄게 라는 말을 5일 내에 해라 이런 얘기요. 근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디귿입니다. 디귿. 디귿은 중요합니다. 디귿은. 디귿. 신고한다고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암기하죠.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단 누가? 건축주가 요청하면 1년 연장한다. 1년 연장한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복합 X. 6번은 6월 달에 한번 합시다. 여태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7번은 X 나오든가 말든가 넘겨야 돼요. 8번도 X 넘깁니다. 9번 허가 신고사인 변경인데 지금은 변경 여기까지만.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안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에 허가받거나 또 신고해야 된다. 거기까지 말고 넘어가. 보지 말고 안 중요하니까. 10번 대지 소유권 확보 중요하죠. 대지 소유권 확보 중요.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